공격자는 훨씬 적은 비용을 지출했습니다. 비용 격차는 러시아가 무시할 수 없는 장점입니다. 이와 같은 명확한 사실 기반 분석을 원한다면 군대 구독 흑해상공에서 오후 1시 47분 5대의 작은 항공기가 너무 낮게 날고 있었다. 그 레이더는 그들을 거의 볼 수 없었다. 몇 분 안에 크림반도 근처에서 연쇄 반응이 일어날 것입니다. 전 세계의 군사 계획자들 지금은 조용히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전투기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순항 미사일이 아니었다. 그들은 훨씬 싸고 훨씬 느렸다. 그러나 그 뒤에 일은 어려운 질문을 강요했습니다. 현대방공이 실제로 작동하는 방식에 대해 압력을 받고 이것은 단지 긴 전쟁에서 또 다른 파업이 아니었다. 반응 속도의 실시간 테스트였습니다. 전투에서의 조정과 경제적 균형 그리고 연기가 거치기 전에 훨씬 더 중요한 것을 노출했습니다. 손상된 장비보다 다음에 일어난 일은 자세히 살펴볼 가치가 있습니다. 작업은 간단한 것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계산된 결정, 매우 낮은 고도에서 바다에서 접근, 기하학은 때때로 당신을 보호할 수 있기 때문에 사용 가능한 보고서에 따르면 갑옷보다 낫습니다. UJ-26 비버 장거리 무인 항공기 그룹 크림 쪽으로 이동, 흑해 표면 바로 위, 물에 충분히 가까이 머물다. 그 레이더 시스템은 그들을 보기 위해 고군분투할 것입니다. 가능한 마지막 순간까지. 이런 종류의 비행 프로필은 드라마틱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의도적입니다. 레이더는 영원히 직선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지구가 구부러지기 때문에 지상 기반 시스템은 낮은 목표물만 감지할 수 있습니다. 제한된 지평선 내에서 그리고 해수면에서 그 탐지 범위 20km 미만으로 줄어들 수 있음. 안테나 높이에 따라 약 150km를 이동하는 느린 항공기를 위해 시간당 그 거리 단 몇 분의 경고로 바뀔 수 있습니다. 군대 용어로 부는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열린 물 위로 낮게 날다. 또한 지형의 혼란을 줄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다른 종류의 방패를 만듭니다. 예측 가능성, 크림 서부 해안, 특히 예바토리아 근처 평평한 해안선의 긴 확장을 제공합니다. 더 적은 자연 장애물과 함께 그 지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공격자는 레이더 사각지대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해안선을 건너면 노출을 받아들이는 동안 방향 선택은 정찰을 암시합니다. 그리고 방어 레이아웃의 사전 매핑. 이것은 지도에서 임의의 선이 아닙니다. 그것은 미리 연구된 길이었다. 크림반도는 이 14년 이후로 심하게 군사화되었습니다. 그리고 서부 지역은 공기를 지원합니다. 운영 및 감시 자산, 흑해 전역의 러시아 활동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 각도에서 접근, 즉흥 연주 아님, 장거리 UAV의 사용, 그 결론을 더욱 뒷받침, UJ-26과 같은 플랫폼 때문에 짧게 설계되지 않았습니다. 상징적 습격, 그들은 거리 지구력을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및 페이로드 전달, 오픈소스 추정치, 이 종류의 드론을 제한합니다. 수백 킬로미터를 여행할 수 있다. 그리고 폭발성 하중을 운반, 고정 인프라에 피해를 줄 만큼 중요. 그것은 임무가 발사 계획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비게이션 프로그래밍, 그리고 이륙전 목표 확인, 또한 목표가 가치가 높았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소한 중단을 위해 장거리 시스템을 지출한 이후 운영상의 의미가 없습니다. 군대가 딥 스트라이크 도구에 투자할 때 일반적으로 전장을 형성하는 자산을 목표로 합니다. 하루의 싸움을 넘어서 유파토리아의 중요성은 위험을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해당 지역은 항공 요소를 호스팅했습니다. 그리고 장거리, 레이더 커버리지, 러시아의 더 넓은 방공 네트워크에 공급되는 것, 거기에 배치된 시스템은 조기 경고에 기여합니다. 우크라이나 남부 지역을 가로질러 그리고 흑해 복도, 일시적으로도 해당 네트워크 중단, 응답 타이밍 및 상황 인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현대 분쟁에서 상대를 눈멀게 하다. 하드웨어를 파괴하는 것만큼 가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전략적 논리, 접근 벡터의 컨텍스트를 제공, 그것이 암시하기 때문에 공격자는 단순히 방어를 테스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그들 뒤에 있는 건축물을 조사하고 있었다. 여전히 낮은 고도는 투명성과 같지 않습니다. 해상 스킨 비행으로 탐지 범위 감소. 하지만
드론이 육지에 접근하면 그들은 레이더 커버리지로 올라갑니다. 해안 고도 및 안테나 배치에 의해 형성됩니다. 크림 반도의 서쪽 가장자리는 절벽을 포함합니다. 그리고 시야를 넓히는 더 높은 지반, 높은 지형에 위치한 방어 시스템, 내륙에 위치한 물보다 더 멀리 볼 수 있습니다. 즉, 공격자는 타이밍에 베팅했습니다. 완전한 은폐가 아닙니다. 그들은 탐지가 올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결국 그러나 그들은 응답창을 너무 단단히 압축하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그 수비수들은 조정하기 위해 고군분투할 것입니다. 이런 종류의 대회에서 초는 속도보다 중요하다. 그리고 혼란은 힘보다 더 중요하다. 이 오프닝 단계를 중요하게 만드는 것은 무엇입니까? 비행 프로필뿐만 아니라 하지만 그 이면의 의도는 공격자는 일부 손실이 가능하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레이어드 디펜스가 반응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직 해수면에 접근하여 그들은 첫 번째 약혼을 하도록 강요했습니다. 압력을 받고 방어 네트워크가 좁은 곳으로 압축될 때 여러 시스템에서 완벽하게 수행되어야 합니다. 망설임이나 오산은 앞으로 파급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접근 방식의 기하학, 기술적인 세부 사항 이상이 됩니다. 전체 이벤트의 기초가 됩니다. 그리고 드론이 해안선을 건너기도 전에 방어의 첫 번째 층은 이미 반응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진지한 반응, 판저 SL, 방공 시스템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크라이미아의 레이어드 방패가 활성화되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및 경고 보고서는 시스템이 감지되었음을 나타냅니다. 아직 근해에 있는 동안 들어오는 UAV, 즉 레이더 연산자를 의미합니다. 가까운 해안선 너머를 스캔하고 있었다. 그리고 물 위에서 낮은 목표물을 추적합니다. 판1는 검색 레이더를 결합합니다. 추적 레이더, 그리고 하나의 모바일 플랫폼에 미사일 발사대, 크루즈로부터 더 큰 시스템을 보호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미사일 항공기, 그리고 무인 위협, 시스템이 포메이션에 잠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약 15-20km 거리에서 짧은 약혼창만 제공합니다. 적당한 속도로 움직이는 적어도 물체에 대해 그 짧은 거리는 시간을 압축한다. 그리고 방공 시간은 생존과 같다. 적어도 하나의 드론은 육지에 도달하기 전에 가로챘습니다. 방어층이 상징적이지 않다는 것을, 그러나 5726 미사일의 기능, 기갑에서 사용하는 것은 대략 마하 3에서 마하 4까지 이동합니다. 몇 초 안에 수킬로미터를 커버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한 번 출시, 우선 명령 및 레이더 추적의 안내, 열 서명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작은 엔진이 대상을 보호하지 않습니다. 그 요격기가 목표물에 부딪혔을 때 네트워크가 응답할 수 있음을 증명했습니다. 수비수에 대한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깨끗한 침투를 막았기 때문에 중요했습니다. 그리고 공격자들이 실시간으로 반응하도록 강요했습니다. 그러나 확인된 살인조차도 위협을 끝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현대전쟁이 더 복잡해지는 곳입니다. 나머지 UAV는 항로를 변경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불규칙한 패턴으로 날기 시작했다. 사전 프로그래밍된 회피 프로토콜을 제안합니다. 또는 원격 운영자 개입, 미사일은 종종 비례항법에 의존합니다. 대상이 될 위치를 계산하는 방법. 그런 다음 요격기를 그 지점으로 안내합니다. 그 시스템은 잘 작동합니다. 안정적인 경로를 비행하는 항공기에 대해, 그러나 그것은 고군분투한다. 목표물이 예측할 수 없이 속도와 방향을 바꿀 때 소형 드론은 질량이 낮고 회전 반경이 빡빡합니다. 즉, 각도를 이동할 수 있습니다. 무거운 미사일보다 빠른, 높은 지휘 힘 응력 하에서 지느러미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비행 경로가 불규칙해질 때 가로채기 뒤의 수확은 어려워진다. 고급 시스템도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추적 솔루션이 저하되는 경우 이 단계는 기본적인 진실을 강조합니다. 가로채기는 공격을 재구성합니다. 드론 하나가 파괴되었을 때 끝내는 대신 나머지 유닛은 후퇴하지 않았습니다. 수비수가 추가 요격 미사일을 발사하도록 강제. 그리고 각 출시에는 비용과 시간이 수반됩니다. 미사일은 비싸고 개수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드론은 더 저렴하게 생산할 수 있지만 더 많은 볼륨으로 배포. 이것은 품질과 양 사이에 긴장을 만듭니다. 기갑은 능력이 입증되었다. 그러나 그것은 지금 기동 목표를 다루고 있었다. 예측 가능한 것보다
모든 새로운 조정에는 빠른 계산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압박을 받는 의사결정. 야쿠는 또한 어떻게 계층화된 방어를 보여줍니다. 매끄러운 조정에 의존. 기갑은 종종 더 넓은 시스템의 일부입니다. 장거리 레이더 포함, 기타 미사일 플랫폼, 초기 가로채기가 발생할 때 운영자는 위협 방향을 신속하게 재평가해야 합니다. 그리고 추가 장치가 참여해야 하는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그 조정은 몇 초 안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느린 의사소통이 격차를 만들기 때문에 높은 템포 시나리오에서 약간의 지연도 나머지 공격자를 허용할 수 있습니다. 더 가까운 참여 영역으로 미끄러지기 위해 심층 방어, 각 계층이 책임을 떠넘기는 경우에만 작동합니다. 혼란 없이 미국의 관찰자를 위해 통합 방공 네트워크를 연구하는 사람, 이 순간은 교훈적이다. 강도와 취약성을 모두 보여줍니다. 방패가 목표물을 감지하여 파괴했습니다. 운영 준비 상태를 확인합니다. 그러나 생존자들은 행동을 바꾸었다. 그리고 그것은 시스템을 적응하도록 강요했습니다. 일상적인 실행보다는 현대의 갈등은 단순한 불의 교환이 아닙니다. 예측과 중단 사이의 경쟁입니다. 예측이 잠깐이라도 실패할 때 공격자는 탄력을 받습니다. 해상 요격이 끝날 무렵 상황이 통제된 참여에서 전환되었습니다. 압축 반응으로 중거리 방패가 안타를 쳤다. 그러나 그것은 작전을 멈추지 않았다. 그리고 그 첫 번째 장벽이 뚫린 후 전투는 육지에 가까워졌다. 오래된 총과 인간의 반사신경이 있는 곳, 곧 인수할 것입니다. 중거리 방패가 제 역할을 다한 후 싸움은 훨씬 더 잔인한 단계로 이동했습니다. 나머지 UAV 때문에 가까운 범위의 봉투에 들어갔습니다. 대공화재, 외부 방어층을 넘은 후 살아남은 항공기 GTU-23-1을 만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군용 트럭에 장착된 쌍둥이 23mm 대포, 그리고 이 시스템 매우 다른 보호 철학을 나타냅니다. 미사일 배터리와 달리 복잡한 추적 컴퓨터의 안내, 이 무기는 광학 조준에 의존합니다. 그리고 인간의 반응, 그리고 그것은 제한된 정밀도를 보상합니다. 원시 볼륨으로 ZU-23는 총 발사 속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분당 약이 0라운드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즉, 앞의 공기가 빠르게 채워질 수 있습니다. 높은 폭발성 포탄과 함께 간단한 용어로 하나의 이동 지점에 도달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늘을 위험하게 만들려고 한다. 이 단계는 레거시 장비가 여전히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올바른 위치에 놓았을 때 근접성은 긴 예측 창의 필요성을 줄여줍니다. 짧은 거리에서 작은 목표물도 손상될 수 있습니다. 충분한 발사체가 공중에 있다면 보고서에 따르면 하나의 UAV가 파괴되었습니다. 이 탐막 동안, 그리고 그 결과는 무기의 디자인 목적에 맞습니다. 우드라이온 20대2 원래 냉전 중에 개발되었습니다. 저공비행 항공기와 헬리콥터를 방어하기 위해 레이더 통합이 부족한 동안 즉각적인 응답을 제공합니다. 포수가 시각적 접촉을 획득하면 고속으로 이동하는 쉘은 찢어질 수 있습니다. 가벼운 구조 및 섬유 유리 프레임, 의미 있는 것을 제공하지 마십시오. 폭발성 파편화 방지, 이 순간을 중요하게 만드는 것, 유도 가로채기에서의 이동입니다. 포화블로, 임팩트 포인트 계산 대신 승무원은 금속의 커튼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들어오는 모든 개체, 통과하기 위해 고군분투할 것입니다. 이 접근 방식은 전자 네트워크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또는 디지털 명령 링크, 원거리 레이더와의 조율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시력 훈련에 따라 다릅니다. 그리고 탄약 공급, 갈등 속에서 드론이 시속 150km로 움직이는 곳, 그리고 나무 꼭대기 아래로 날아 반응 시간은 초 단위로 측정됩니다. 망설이는 총잡이는 기회를 잃는다. 하지만 즉시 저지르는 사람, 대상을 회피 운동으로 강제할 수 있음, 경로를 방해하는 무거운 불만으로는 완전한 보안을 약속할 수 없습니다. 거부 공간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탄약은 유한 배럴 과열, 그리고 거리가 증가함에 따라 정확도가 떨어집니다. 높은 화재율에서도 소형 무인 항공기가 궤도 사이를 미끄러질 수 있음, 적절한 순간에 경로가 변경되면 커튼은 다른 시스템과 레이어드할 때 가장 잘 작동합니다. 옵션이 좁아지기 때문에 완전히 닫는 것보다 이 경우 드론 하나가 파괴됩니다.
아날로그 무기가 여전히 중요하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또한 살아남은 유닛이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들이 손실을 받아들인다면 심층 방어, 모든 레이어가 다음 레이어를 강화할 때만 효과적입니다. 이 교환은 또한 더 넓은 패턴을 보여줍니다. 첨단 기술이 있는 현대 전쟁에서, 그리고 수십 년 된 장비, 같은 전장에서 공존, 레이더, 유도미사일, 배터리, 그리고 수동으로 조준 대포, 서로 몇 분 이내에 작동 가능, 그리고 서로가 부족한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사일은 도달 범위와 정밀도를 확장합니다. 총이 즉각적인 반응을 제공하는 동안 내부 짧은 거리, 미국의 군사 관찰자를 위해 힘 구조를 연구하는 사람, 이 혼합물은 균형에 대한 의문을 제기합니다. 고급 인터셉터에만 투자, 값싼 위협에 대한 격차를 남길 수 있음. 그러나 볼륨 파이어에만 의존, 지속적인 공격에 지칠 위험이 있습니다. 답은 아마도 통합에 있을 것입니다. 교체보다는 총의 연기가 사라지면서 적어도 들어오는 항공기 중 일부는 중지되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제거되지는 않았습니다. 하늘은 여전히 경쟁했다. 그리고 국방부는 이미 두 디지털 시스템을 모두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빠른 순서로 기계적인 화력, 공격은 줄어들었지만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지상 승무원이 영공을 봉쇄하려고 해도 포탄과 규율을 가지고 다른 요소가 약혼에 들어갔습니다. 소수의 기획자들이 이상적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교전 단계에서 드론 방지 임무를 위해 방어가 지상 시스템에서 이동했습니다. Mi-8 헬리콥터 때문에 무인 항공기에 나머지 UAV를 추격하기 위해 이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야외에서 그들을 막으려고 시도했습니다. Mi-8은 운송 플랫폼입니다. 특수 요격기가 아님, 그러나 그것은 측면 장착 기관총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거리에서 큰 불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승무원은 즉흥적으로 그 무기를 사용했습니다. 방어적 역할 및 보고서에 따르면 드론 일대가 추가로 파괴되었습니다. 추격하는 동안 도어 포스는 비주얼에 의존했습니다. 추적 및 지속적인 폭발, 그리고 수백 미터의 범위에서 작은 것도 무인 항공기는 집중에 취약할 수 있습니다. 기관총 발사, 멀티배럴 시스템의 화재 속도, 분당 수천 라운드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 헬리콥터 앞에 공기를 의미합니다. 몇 초 안에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이 약혼은 즉흥 연주를 반영합니다. 헬리콥터를 수송하기 때문에 교리보다는 전용으로 설계되지 않았습니다. 안티드론 플랫폼, Mi-8은 군대를 이동시키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장비 및 소모품, 그리고 방어적인 무장을 할 수 있지만 그것의 주된 역할은 작은 것에 대한 항공경찰이 아닙니다. 저비용 목표, 경량 UAV를 추구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조작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정확한 각도는 있지만 헬리콥터는 크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격적인 움직임을 제한하는 기계적 한계, 조종사는 로터 스트레스를 고려해야 합니다. 고도 및 속도 균형 또한 유지하면서 지상 화재 지역에 대한 인식, 그 조합은 긴장을 만듭니다. 공격적인 행동과 생존 사이, 드론 한 대 파괴, 유인 항공기가 천천히 중화할 수 있음을 증명했습니다. 올바른 조건에서 무인 위협, 그러나 그것은 또한 더 큰 문제를 폭로했다. 비용 불균형 및 노출 위험, 헬리콥터는 훨씬 더 귀중한 자산을 나타냅니다. 일회용 UAV보다 가격과 숙련된 인력 모두 그러한 항공기를 잃는 것은 더 큰 전략적 수단을 수반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 대의 드론을 잃는 것보다 상징적인 무게, 경제적인 용어로 수백만 달러 플랫폼을 사용하여 가로채기, 훨씬 저렴한 장치는 전술적으로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지속 가능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합니다. 교환 비율을 분석하는 군사 계획자를 위해 이 불균형은 이론적이지 않다. 장기적인 힘 설계 결정을 형성합니다. 추격전은 또한 우호적인 화재의 위험을 소개했습니다. 헬리콥터가 드론을 기지에 더 가까이 따라갔을 때 그것은 자신의 방어 봉투에 접근했습니다. 방공 시스템은 민감한 시설을 보호합니다. 제한된 공간에 들어가는 모든 개체를 참여시킴으로써 긴장된 순간에 적절한 조정 없이 식별이 불확실해질 수 있음. 특히 여러 레이더 트랙이 겹치는 경우 보도에 따르면 승무원이 해제를 선택했다고 합니다. 자동 화재 구역에 진입하는 위험보다는 비행장 주변, 그 결정은
계층화의 기본 원칙을 반영합니다. 파란색 사고에서 파란색을 피하는 보호, 들어오는 위협을 파괴하는 것만큼 중요할 수 있습니다. 단일 오산, 치명적인 손실에 대한 LED가 있을 수 있음. 이 순간은 재래식 항공의 한계를 보여줍니다. 현대 무인 전술에 대항하여 헬리콥터가 영구적으로 최적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카운터 드론 순찰, 그들은 연료를 빨리 소비한다. 집중적인 조작 후 유지 보수 필요, 그리고 조종실 내부의 인간의 지구력에 의존. 한편 원격 시스템은 필요 없이 작동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선상 승무원의 위험 없이. 그 대비가 중요하다. 갈등이 몇 달 몇 년에 걸쳐 지속될 때 항공기 승무원은 모든 작은 물체를 쫓을 수 없습니다. 레이더에 나타나는, 그리고 방위 네트워크는 자산의 우선순위를 신중하게 정해야 합니다. 공중 추격이 끝난 후에도 상황은 불안정했다. 적어도 2대의 드론이 여전히 전진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목적을 향해 헬리콥터의 개입으로 그 수가 줄어들었다. 공격자는 아직 위협을 완전히 제거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계층화된 보안의 또 다른 진실을 보여줍니다. 각 응답은 시간을 벌어, 그러나 항상 최종 해상도를 제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공격자가 손실을 받아들이고 계속 전진할 때 수비수는 다음 연락선을 준비해야 합니다. MI8이 돌아섰을 때 자신의 화재 봉투에 들어가지 않기 위해 남은 무인 항공기가 앞서 나갔습니다. 비행장 주변을 향해 뒤이어 나온 것, 제한된 공간으로 조용히 미끄러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갑작스럽고 혼란스러운 기반 방어가 얼마나 잘 반응할 수 있는지 테스트합니다. 압축 시간 및 상승 스트레스 아래 마지막 2대의 UAV가 있을 때 비행장 주변으로 건너갔다. 전투는 요격에서 순수한 반응으로 바뀌었다. 그리고 그 순간 근거리 방어가 얼마나 어려울 수 있는지 노출. 스트레스를 받고 보고서에 따르면 2 항공기가 모두 제한된 상태로 진입했습니다. 낮은 고도와 적당한 속도의 영공. 지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몇 초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보병 부대 및 장갑차 1대 이상. 보도에 따르면 발포, 그러나 조정은 단편적으로 보였다. 이런 상황에서 수비수는 즉시 해야 합니다. 어떤 대상이 더 큰 위협을 가하는지 결정, 그리고 그 분할 결정은 응답 시간을 늦출 수 있습니다. 여러 위협이 다른 방향으로 이동하는 경우 훈련된 승무원도 몇 초 동안 망설일 수 있음, 그리고 그 일시 중지가 결과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장갑 지원 차량, 오토캐논을 장착한 사람들 등 유연한 화력을 제공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포탑 회전에 의존합니다. 속도 및 명확한 목표 획득, 필요한 포탑, 새 베어링을 향해 회전하는데 몇 초 걸립니다. 물체가 예상치 못한 각도에서 접근하는 경우 IN 고속계약, 수백 미터의 여행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렬이 완료될 때까지 목표는 이미 중요 인프라 이상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장비만의 고장이 아닙니다. 타이밍과 우선순위의 과제입니다. 압력을 받고 비행장 방어는 지속적인 준비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갑자기 다방향 위협은 경험이 풍부한 승무원도 테스트합니다. 보도에 따르면 첫 번째 드론은 네비오 U 레이더 시스템을 공격했습니다. 베이스의 위치, 그리고 그 목표에는 전략적 무게가 있습니다. 니보 U는 장거리 감시 레이더로 알려져 있습니다. 모니터링 가능, 수백 킬로미터를 가로지르는 영공, 대형 안테나 어레이 및 전자 모듈, 조기 경보 및 공기 사진 개발 지원, 큰 피해에 대한 보고가 정확하다면 로컬 탐지 용량을 중단했을 수 있습니다. 적어도 일시적으로 레이더 안테나가 손상되었을 때 시스템이 설계한 대로 수행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수리에는 종종 특수 부품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장비를 즉시 교체하거나 복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전시에서 공급망은 긴장될 수 있습니다. 잠시 후 2번째 UAV, 헬리콥터 주차장을 덮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러 대의 MI8 항공기가 주둔했던 곳, 헬리콥터가 가까이 주차됨, 물류 편의성 창출. 하지만 화재가 발생하면 위험도 증가합니다. 연료 탱크 근처의 충격은 빠른 점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항공 연료는 일단 기화되면 격렬하게 연소됩니다. 인근 항공기에 2차 손상이 발생할 수 있음. 열 파편을 통해 또는 압력파,
파괴의 전체 범위가 불분명한 동안 회전 날개 자산의 부분적 손실도 운송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물류 및 신속한 대응 능력, 지역에서 주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손상 평가가 부분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상태로 남아있음. 독립소스별 오픈소스 이미지, 그리고 공식 진술이 항상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활발한 갈등, 정보가 불완전하거나 지연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복구 일정 및 운영 성능 저하, 완전히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시스템은 몇 주 내에 복구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교체 또는 재배치가 필요할 수 있지만 분석가는 초기 보고서를 주의하여 처리해야 합니다. 특히 장기적인 전략적 영향을 평가할 때 최종 숫자에 관계없이 이벤트 공개, 물리적 파괴보다 더 깊은 것, 그것은 어떻게 반응 속도를 보여주었다. 그리고 시스템 통합 문제, 하드웨어 품질만큼 위협이 연속적으로 도착할 때, 그리고 예상치 못한 방향에서 수비수는 센서를 정렬해야 합니다. 주저없이 저격수 및 의사결정자, 조정의 짧은 실수조차도 침투를 허용할 수 있음. 현대방공은 매끄러운 층에 의존합니다. 함께 작업하고 한 레이어가 지연될 때 부담은 다음으로 이동한다. 군사 개발을 면밀히 따르는 관찰자를 위해 이 사건은 상기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고부가 가치 자산을 보호하는 것, 지속적인 적응이 필요합니다. 레이더 시스템과 항공기는 능력의 상징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또한 진화하는 위협으로부터 보호를 요구합니다. 더 싼 것, 그리고 예측하기 더 어렵다. 유파토리아 근처의 약혼, 몇 분 동안만 지속되었을 수 있습니다. 아직 그 의미, 활주로 위로 피어오르는 연기보다 더 멀리 도달, 폭발, 그 자체를 넘어서 더 넓은 의미는 하나의 비행장을 훨씬 넘어 도달합니다. 유파토리아 근처에서 일어난 일은 단순한 파업이 아니었다. 러시아의 수비가 여전히 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비용이 많이 드는 선택을 강요할 수 있습니다. 먼저 펜시르 미사일이 드론을 해안에서 격추시켰다. 그 후 생존자들은 비행을 변경했습니다. 그리고 타임라인을 더 꽉 밀었다. 그리고 그것이 약점이 나타난 곳입니다. 다음은 ZU-23-2, 빽빽한 불로 다른 목표물을 막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양이 필요했다. 그리고 볼륨은 장기적인 계획이 아닙니다. 그리고 MI8은 한 명을 더 쫓고 죽였습니다. 하지만 끊어져야 했다. 자체 방공구역을 피하려면 그것은 조정이 여전히 스트레스를 받는 문제라고 말합니다. 마침내 2대의 드론이 기지에 도달했다. 그리고 결과는 고부가가치 장비로 측정되었습니다.